자, 여러분들 요 파트가 어디 피난 구조 설비에 지금 나가는 요 1절 요 부분이 유도등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됐죠? 이 부분이 제일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파트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거 봐보면 지금 계속 뭐 봐보면 한 파트에도 뭐 관연도 문제 한 2개 정도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시험 문제 그 부분은 나올 확률이 좀 전체 통틀어서 우리 아까 1장 그 부분을 봐보면 거기 전체 통틀어서 한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여기 하나가 한 파트가 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봐보면 여러분들 이건 아마 다 알고 아마 이것도 계산하는 거 필기에서도 다 했어요. 유도등 설치 계수.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쵸? 일단 피난 구조 설비의 개요 및 종류를 보는데 피난 구조 설비야. 얘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 또는 설비다. 그러면 피난 구조 설비의 종류를 본다면 종류 요것도 꼭 알아야죠. 일단 요건 다 그냥 피난이니까 기구를 보면 피난하기 위한 기구를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올릴 게 일단 사다리야. 피난하기 위해서 사다리 있어야 되잖아. 왕관기 있어야 되고 이게 기본적인 거야. 그러니까 일단 딱 봐보면 피난 사다리 그 다음에 왕관기 그쵸? 근데 왕관기 중에서도 간이 왕관기 그쵸? 그 다음에 구조대 이렇게 우리가 구조 설비니까 그쵸? 그래서 그 밖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명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구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 열에 대해서 보호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방열 그 다음에 불에 대해서 직접 열에 대한 거 불에 대한 거 방화 복 그래서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머리, 손, 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하면 인명을 구조하는 거니까 일반인이 쓰는 거야? 소방관이 쓰는 거야? 소방관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에 대해서 방열복, 방화복 됐죠? 머리, 손, 발까지 다 보호해야 돼. 그리고 당연히 공기 호흡기와 됐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소생기 됐죠? 인공소생기. 자, 그 다음에 유도등. 그러면 유도등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야? 대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은 다 뭐 하는 거야? 피난. 도망가기 위한 피난. 됐습니까? 이거죠. 그러면 피난을 유도하는 선과 그쵸? 유도하는 등. 그 다음에 그러니까 통로 유도등. 그 다음에 객성 유도등. 유도표지까지 유도등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우리가 모두 피난 구조설비의 종류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유도등에 설치 대상 및 용어정의라는데 일단 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첫 번째가 피난구 유도등 구 됐죠? 우리 출구 피난구 유도등 통로 복도 그 다음에 유도표지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동물이나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로서 가축을 직접 가두어 사육하는 부분이라든지 요 부분이 이제 바뀌었죠. 지하가중 터널. 근데 그 부분이 없어졌고 그냥 터널. 이렇게 객석 유도등. 객석 유도등은 유흥주점 영업시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됐죠? 나이트클럽.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캬바레 나이트클럽. 됐습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극장. 됐죠? 극장. 또는 뭐 우리가 뭐
뭐 뮤지컬 이런데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종교, 그 다음에 운동시설, 그쵸? 요런데. 자, 그러면 이제 유도 등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그쵸? 유도 등의 정의. 일단 유도 등은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전체. 그래서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 정상상,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요?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됐죠? 요게 일단 기본이 유도 등이야. 그 다음에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에 따라 켜지고, 그러니까 켜져 있다는 얘기야. 정상 상태에서 켜져 있는 거고, 상용 전원이 정지된 상태에는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꺼져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피난 구 유도 등은 당연히 피난 구 출구 또는 경로에 사용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거고, 통로,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 등으로서 복도에 설치하는 거, 거실에 설치하는 거, 계단에 설치하는 거.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도도 있고 거실도 있고 계단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통로야.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요렇게, 그쵸? 세 가지. 일단 요 안에 요거 봐봐. 다 통로잖아. 복도,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복도 통로는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어디로 이렇게 화살표 표시, 방향이 표시돼야 돼. 거실, 통로 유도등. 그쵸? 거실 통로. 그러면 거실 통로는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유사한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되어 있는 통로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피난의 방향을 명시해야 돼요. 뻥 뚫린데 거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계단 통로, 이건 당연하죠. 계단에 경사로에 설치하는 곳으로서 통로 유도 등으로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자, 객석 유도 등, 객석의 통로, 바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장 같은 데 봐보면 이 옆에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 사이에 이렇게 다니는 길 있죠. 그러면 다니는 길에 바닥 같은 데다가 객석 유도 등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얘는 표지예요. 표지. 구.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의 출입구를 표지하여 유도하고, 통로 유도 표지. 얘도 뭐예요? 방향을 표지한다. 이거고. 유도선. 이건 뭐냐면 햇빛이나 전등 분류에 따라 축광 됐어요? 하거나 전류에 따라, 그러니까 전기를 주거나 측광을 하면서 발하는 유도체로, 됐죠?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을 말한다. 뭐 다 할 거야. 이렇게 불빛이 쭈르륵 가는 거. 그래야지 불빛이 쭈르륵 가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피난 유도선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절로 가야 되네 그러면서 쭉 쫓아가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유도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비전원 점검 딱 눌렀을 때 불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녹색 LED 상용전원, 적색은 예비전원.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은근히 요것도 가끔가다 나오죠. 일단 제일 큰데 우리 요쪽을 먼저 봐봐요. 요쪽을 봐보면, 요게 봐보면 대형 피난 유도등, 통로 유도등.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통로 유도등은 빠지는 게 있어 없어? 없어. 통로 유도등은 빠지는 게 없어.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딱 하나, 여기는 객석 유도등이 들어가는 거야. 객석. 그러니까 객석이 들어간다고 딱 하니까 여러분들 딱 봐도 공연장, 집회장, 나이트클럽. 됐어요? 나이트클럽. 공연장, 집회장, 나이트클럽, 관람장, 운동시설. 이런 데는 대형, 크잖아. 그러니까 대형, 그리고 통로와 객석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번엔 대형하고 통로, 그러니까 여기 객석이 없는 거지. 객석이.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위락, 판매, 운수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의료, 장례, 방송통신, 전시장, 지하상가,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지하철 역사 이렇게 되는 거고. 중형. 그러면 뭐예요? 숙박시설과 오피스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건축물로서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여기 소형은 뭐예요? 뭐 근린생활, 노유자, 업무시설, 발전, 종교 뭐 쭉쭉쭉 나오죠. 이렇게 자동차, 뭐 학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밖의 것은 유도 표시 이렇게. 요것도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요거를 보고 여기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보세요. 문제를. 됐죠? 문제를. 그 다음에 유도 등및 됐죠? 뭐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설치 장소인데 피난구야. 피난구. 우리가 피난구가 있고 통로가 있잖아. 됐죠? 피난구는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그쵸? 옥내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출입구가 있는데 그 앞에 또 하나 더 안쪽에 또 하나 문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부속실의 출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출입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출입구가 있으면 뭐요? 요게 부속실의 출입구야. 요걸 통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 여기 설치. 됐죠? 직통계단, 여기. 그러니까 이런 대로 직접 지성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그 부속실의 출입구. 기역, 니은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됐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느냐?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출입구에 설치한다 그러면 다 위에다 설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높이에 1.8 그 정도에 이렇게 딱 설치 옆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출입구.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출입구하고 천정하고 거의 붙어 있어. 근데 이걸 여기다 붙일 수가 없어. 또 하나는 붙였을 때 얘가 바로 천정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화재가 나서 화재의 그 연기가 검은 연기가 위를 덮어버리면 그게 더 안 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고개 숙이고 이렇게 봤을 때 1.5에서 보통 1.8, 2m 이내 그게 제일 보기가 좋죠. 그 다음에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기역과 니은의 출입구 인근 천정에 기역과 니은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 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됐죠? 다만 기역, 니은에 따라 설치된 피난구 유도 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걔는 출입구마다 설치하니까 개수의 개념이 없어.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복도 통로 이거 매우 중요하죠. 복도 통로는 복도에다 설치하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그 부속실 출입구, 직통계단, 계단실 아까 얘기한 거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다 설치해야 된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봐보면 출입구에 여기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따라 피난 유도 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입체형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바닥에 설치할 것. 구부러진 모퉁이 및 위에 설치된 통로 유도 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몇 메다마다 20m마다 설치한다. 그러니까 설치 개수 이렇게 나왔어. 여기에다 설치 얼마 이러면 여기 전체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전체 길이를 갖다가 얼마를 20으로 나눠. 20으로. 그 우리는 원래 그 사이니까
여기 봐봐요. 20으로 나누면 여기마다 설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끝에는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준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소수점 이하에서 절상이에요. 올려줘야 돼. 다음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위치에서 설치할 거. 그러니까 요 바닥에서 1m 이하에다가 우리가 쭉 설치해야지. 통로는 내가 그랬잖아요. 연겨 나오고 사람들 고개 숙이고 간다고. 그러니까 밑에 보고 간다고. 위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거. 다만 지하층, 무차층의 용도가 도매, 소매, 여객,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다 설치해야 된다. 바닥에 있어야 더 잘 보이니까.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 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고. 자, 거실 넓게 뻥 뚫린 데야. 그런 데는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 등을 설치할 것. 그리고 얘도 얼마마다? 20m마다. 그러니까 설치 개수도 똑같은 거야. 얘는 거실, 복도 다 똑같은 거야. 그리고 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거. 거실은 뻥 뚫린 거는. 왜냐면 밑에 물건들이 쌓여 있을 수가 있잖아. 물건들이 쌓여 있었으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실 통로 유도 등은 위에다가. 다만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으로 바닥으로도 얘도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계단 통로 유도 등 각 층의 경사로 참, 그러니까 이건 뭐 다 아시죠? 이렇게 아이고 다 알다시피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가 출입구, 여기가 출입구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고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각 층의 경사로 참, 요게 참이야. 참. 여기 됐어요? 이렇게 참마다 한 개를 설치할 것. 참마다 설치할 것. 근데 한 개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2개.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하 같은 데 봐보면 지하가 높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됩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가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고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는 여기 참마다 둔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얘는 얼마라고요? 아까는 1.5. 얘는 얼마? 1. 됐죠? 요거 꼭 보시고. 객석 유도등.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되는데 얘도 산출한 개수. 여기 봐봐.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이게 소수점 이하에서 절상한다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얘는 얼마? 4m.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에는 다 20m. 얘는 몇 m? 4m. 요 또 빼기 1.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도 표지. 아이고. 자, 유도표지. 유도표지라는 건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각 층마다 복도 통로 각 부분부터 보행거리가 얘는 얼마? 15m.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외워야 돼요. 그리고 얘도 바닥에 1m 이하. 그러니까 유도표지 1m 이하 15m. 됐죠? 객석 유도 등 뭐라고요? 얘 4m. 요거 꼭 보시고 바닥 이렇게 보시고 계단 통로 참외마다 1m 이하. 됐죠? 여긴 1.5m 이상 이하 이렇게 나눠져 있고 20m. 여기도 똑같이 20m. 됐죠? 그리고 이때 복도 통로 요것도 꼭 봐주시고 1m 이하 1m 이하. 됐죠? 요런 거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유도표지 15m 1m 이하. 그리고 뭐 주위에 이런 것도 꽤 중요하죠. 주위에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이 표시되어 있으면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유도 표시는 축강판 등을 뭐 사용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
제공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자, 다음 피난 유도선. 자, 축광 방식.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 빛을 축광을 했다가 어두워지면은 발광하는 거죠. 이거는 구획된 실로부터 주 출입구 비상구까지 쭉 연결되는 거고, 바닥으로부터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에다 설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됐죠? 얘는 50cm. 그리고 부착대에 의해서 견고하게 설치할 거며, 외부의 빛 조명 장치에 의해서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대에 의해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광식, 불이 들어오는 거죠. 얘는 축광식과 전광식 있죠. 주 출입구 비상구까지 설치하면 1m 이하의 위치에 바닥면에 설치하고 50cm 이내, 이거 똑같죠? 그리고 곤란한 경우는 1m 이내에 설치한다. 그리고 수동 조작에, 화재 신호 및 수동 조작에 의해서 점등된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 상태다. 요거는 뭐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되는 건 당연히 매입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난 유도부 제어부의 조작 관리, 여기는 조작부,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유도등 설치 제외 대상. 그래서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 면적이 얼마? 1000 미만인 층인 경우에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단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또 대각선의 길이가 15m 이내로 구획된 실외 출입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실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5m 이내야. 그러면 구획된 출입구. 이런 데는 피난구 유도등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얘는 밖에가 보인다는 거야. 1000 미만에. 그리고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 조명 등과 유도 표시가 설치된 거실인 경우의 출입구. 요것도 봐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20m, 쟤는 15m. 우리는 수치가 더 중요해. 자, 또 하나는 요것도 가르치기로 옛날에 나왔죠. 출입구가 3개소 이상이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의 각 부분, 어느 부분에서든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얼마? 30m.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봐보면 대각선이 15m, 그 다음에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까지 20m. 그리고 또 하나는 3개 이상인 출입구가 있을 때는 얼마? 30m. 이거 위주로만 보면 돼. 그리고 나머지 뭐 공연장 이런 내용이고. 통로유도등. 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지지 않고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거리가 30m 미만이야. 됐어요? 우리는 20m, 여러분 봐봐. 20m 설치하는데, 그쵸? 그래서 얘는 30m. 1에 해당되지 않는 통로의 보행거리로 20m 미만. 됐죠? 요렇게. 그러니까 구부러졌지만 걔가 20m가 안 돼. 그러면 생략. 구부러지지 않았다면 30m. 됐죠? 꼭 기억해 주시면. 객성유도등.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인데 채광이 된대. 그러면 굳이 필요 없잖아.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얼마? 20m 이하. 됐죠? 요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런 거 잘 외워야 되는 거야. 요런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유도 등의 전원과 배선. 요렇게 요 부분이 이제 쭉 나오겠죠? 자, 유도 등의 전원과 배선. 일단 전원의 설치 기준을 볼게요. 유도 등의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또는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당연히 전용으로 해야 된다. 비상 전원은 축전지로 해야 되며, 유도 등을, 요 말이 중요하죠. 몇 분간?
20분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될 것. 다만 다음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60분 이상 유효해야 된다. 됐죠? 그러면 이게 뭐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됐죠? 지하층 빼고 그 다음에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 소매, 여객, 지하역사 이런 데는 60분. 됐죠? 그러면 배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선은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랩에서는 직접 연결할 것이며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시점등 상태로 유지해야 될 것. 다만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외부의 빛에 의해서 쉽게 식별, 공영장, 암실, 어두운 거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뭐 이런데 쭉쭉쭉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거에는 나온 적이 있죠. 요거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된다. 요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어서 우리가 이제 2선식과 3선식 배선서부터 뒤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